안녕하세요, 여행의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여행업계가 풍비박산이 났는데 올해는 조금씩 그래도 좀 회복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물론 이마저도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사실 여행업계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데요. 오늘은 코로나처럼 여행업계의 한정으로 피해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규모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순위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 점 참고해주세요. 8위는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이스트 삼림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1947년 우간다 붉은털 원숭이를 통해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2015년 5월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첫 사례 보고가 있고 나서 한국에도 뉴스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될 경우에는 태아의 두뇌 성장이 저해되어 소두증과 같은 선천성 뇌기형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때 소두증 걸린 아이의 모습이 나오면서 지카 바이러스의 어떤 위험성에 공포가 확산됐는데, 당연히 이는 여행사의 피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매년 매해 결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만큼 허니문도 보통 일반적으로 해외를 가는데, 예비 신부들이 허니문을 준비하면서 또는 임산부들이 태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많이들 취소 및 변경을 했는데요. 특히 허니문들이 가는 동남아 휴양지 또는 중남미 휴양지인 멕시코 칸쿤 등 럭셔리 휴양지 몰디브 등 이런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는 지역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좀 확산되다 보니까 취소율이 좀 많이 높았는데요. 다만 이후에 나오는 사례보다 피해는 좀 다소 미미했습니다. 왜냐면 지역이 아무래도 좀 한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카 바이러스 지역을 피해서 하와이나 유럽 등으로 변경이 가능한 플랜이 있었고, 대부분의 확산 지역이 한국에서 20시간이 걸린다든지 여행사에서도 정말 소수만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행업에 다소 피해는 미미했지만, 이 또한 코로나처럼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피해가 미미하지 않고 여행업도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쉬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7위는 메르스입니다. 코로나처럼 호흡기 관련 질병인 메르스는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감염자가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서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3년 만에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서 전염 확산 우려를 높아지고, 당시에도 메르스에 대한 어떤 예방이나 백신이 없어서 공포가 확산됐다가 이후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발생 38일 만인 10월 16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메르스가 좀 종료됐는데요. 사스와 신종플루, 지카 바이러스 등 그동안 이제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 등을 접하면서 국민분들도 나름 추측이 생겼는데요. 이러한 해외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한 경우, 특히나 해당 질병이 호흡기 관련 질병일 경우에는 계획하고 있는 여행을 그냥 아예 1년 뒤 또는 2년 뒤로 미루는 건데, 메르스부터 어떤 이러한 공식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또 메르스가 나왔던 기간에 중국이 좀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국내 여행사들도 많이 힘들었던 상태이고, 이때부터 처음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생각이 될 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여행사들이 유급휴직 등을 선택하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6위는 신종플루입니다.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로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이 이 신종플루라는 것을 들어는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처럼 매일 거의 방송에서 나오다 보니 신종플루의 어떤 대유행 및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이 다가오면서 이때 여행사도 당연히 피해가 발생했는데, 당시 동남아 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여행사들의 예약률이 크게 떨어졌으며 지금도 1위지만 당시 하나투어 기준으로도 신종플루에 인한 어떤 사망 소식이 보도되면서 상품 취소와 함께 예약률도 평소의 30% 수준으로 급감했는데요. 이 기간이 리먼 사태의 환율 급등으로 여행사가 환율 고비를 넘어가자마자 바로 신종플루의 어떤 대유행이 오면서 여행사가 더 좌절하는 기간이 되었는데, 신종플루 발생 연도 기준 1년 전 비교 시 여행사 홈페이지 방문율이 전년 대비 25% 방문이 감소하고, 취소율은 전년 대비 50% 증가하면서 해외 여행객 숫자가 50에서 6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고, 당시도 지금의 어떤 코로나처럼 신혼여행도 어쩔 수 없이 국내로 선택한 사람이 많은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5위는 일본 방사능 누출 사건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에서 대지진과 지진 해일로 인하여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발전소가 침수되어서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 연료 응용과 수소 폭발로 이루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고인데요. 지금도 냉각수는 바다에 버리니 마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나라에 지장을 주니까 오케이, 이해가 가겠는데, 방사능 누출의 경우 일본에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피해가 확실히 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방사능 누출 사고의 이전의 일본은 사실 여행업자라는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이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우선 같은 동양권 문화이기 때문에 크게 사실 이질감이 없고, 특히나 인도 차이나처럼 배낭여행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2박 3일의 어떤 짧은 여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여행도 가능한, 그리고 비행시간 4시간 미만에 제주도보다 저렴하고
치안이 안전한 사실 여행 도시가 일본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체 매출로 봤을 때 거의 모든 여행사와 항공사의 매출에 고정적으로 차지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이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일본의 장점이 다 없어졌는데요. 사고 발생 9개월 동안에 여행사와 항공사의 30% 부분이 사실상 증발했으며, 하나 모두만큼 일본 비중이 큰 당시 Y 여행사는 일본 팀 직원들의 급여가 삭감될 정도의 타격이 있었습니다. 4위는 유럽 테러입니다. 유럽은 뭐 여행사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역인데, 패키지 회사들이 아직도 유럽을 어떤 자유여행보다 패키지에 목숨을 거는 건 일반 지역보다 당연히 파이가 크기 때문에 보통 유럽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특히 많은 소매치기와 잦은 파업, 또 변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패키지의 어떤 가성비 대비 실용성의 빛을 발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도 특히 위기가 있었는데요. 2015년 11월 13일 파리 테러, 2016년 3월 22일 벨기에 테러, 2016년 6월 29일 테러, 2016년 7월 터키 쿠데타,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니스 테러, 2016년 7월 19일 독일 테러, 2017년 6월 3일 영국 런던 브리지 테러, 2017년 8월 17일 스페인 테러, 2018년 8월 네덜란드 테러, 2019년 5월 프랑스 테러 등등등등등.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모객하면 깨지고 어떤 반복이죠. 이 기간에 아마 유럽팀 근무하시던 분들이면 진짜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진짜 테러라는 거가 무감각해질 정도로 정말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유럽은 이렇게 한 나라만 본다기보다 영푸스위,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뭐 9일, 영푸스위 9일, 뭐 10일 등 나라를 묶어서 보는 게 사실 일반 패키지 형태인데, 한 나라만 테러가 일어나도 사실 이게 다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짜 여행사들의 어떤 피해가 컸는데요. 특히 파리 테러 그 이후부터는 그동안에 뭐 안전하다고 생각한 유럽에서 더 이상 유럽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좀 자리 잡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는 세계 1위 관광대국인데, 이때 아마 이딴 테러에 의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10%나 감소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피해가 커지는 순위입니다. 3위는 사스입니다. 사스는 2002년 겨울 중국에서 발생이 시작된 이래 수개월 만에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 전염병으로 사람의 호흡이나 어떤 비말, 오염된 매개물을 통해 점막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사실상 사스 이전에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떤 여행사의 피해나 어떤 이런 사례가 없었고, 사스가 세계적인 호흡기 질병으로는 처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 좀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여행주들이 7%씩 바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기간에도 특히나 사스와 더불어서 바로 태국, 인도네시아, 쓰나미와 일본, 규슈, 후쿠오카에도 강진이 발생하면서 여행업계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때 피해가 큰 이유가 중국이랑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 사스로 힘들고, 그 이외 지역은 뭐 쓰나미나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상 여행사 입장에서는 좁아진 선택의 폭이 더 좁아져서 피해가 가중됐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매년 20에서 30%씩 뭐 해외 출국자 수가 늘었으나, 사스 발생 연도에는 전년도 대비 8%가 줄어서 여행업계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위는 리먼 사태입니다.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결국 파산한 사태인데요. 이거 금융인데 왜 여행사 위기에 이게 2위가 이걸 차지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일반 분들은 아마 사실 잘 체감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어떤 통화 사업부라든지 아니면 이외 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 좀 잘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행사의 경우에는 이 구조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미리 짧게는 뭐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후에 예약을 하는데, 이때 원달러 환율 추이가 2007년 10월 30일 907원을 시작으로 2009년 3월 2일 1570원까지 가게 되는데요. 거의 뭐 급격하게 상승은 한 거죠. 요즘 뭐 다 주식을 하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빠르실 텐데, 이게 지상비를 정리할 때 손님에게는 5만 원을 받았으면은 손님이 여행 가는 시점인 호텔에다가는 2배, 약간 안 되는 8, 9만 원을 호텔로 보내야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IMF 이후에 이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최대 상승폭이었죠. 이전까지는 사실 이 정도의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스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례가 없다 보니까 거의 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표현이 많은데, 리먼 사태 때 해당 기간에 어떤 이런 계속되는 손실 때문에 정말 많은 수의 여행사들이 이 기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리먼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살아남은 업체들은 약간 저 업체는 리먼 때 버틴 업체다, 이런 식의 베네핏을 보기도 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입니다. 사실 역대 호흡기 질병인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 코로나처럼 빠르고 강력하게 전염이 되는 것은 없었으며, 그리고 그동안의 질병 등은 아무리 길어도 뭐 7개월 이내에는 정리가 되고 여행업도 어떻게 회복할 어떤 시간이 주어졌는데, 거의 2020년 이게 1월이라고 뭐 기준을 잡을 때 아마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영향을 미칠 테니까 거의 2년간의 피해를 본 건데요. 얘 이런 족같은. 사실상 2년 동안에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 기간에 진짜 정말 많은 여행사 직원들이 뭐 무급휴직, 유급휴직, 명예퇴직을 경험을 했고, 많은 수의 여행사들이 폐업을 하게 됐죠. 기존 질병들은 그래도 큰 업체들은 살아남기도 했지만, 이번 코로나는 큰 업체들도 진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사실 다른 건 허접하게 만드는데 바이러스는 좀 진짜로 만들었나 봅니다. 이것으로 여행사의 위기의 순간 탑 8을 알아봤는데요. 사스와 사실 리먼을 빼고 나면은 뭐 다 겪어본 거 같은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참 여행업이 진짜 뭐 많은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질병, 외교, 날씨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리스크가 뭐 한두 개가 아닌데 10년 좀 넘게 일을 했고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버틴 게 진짜 고생을 했구나 싶네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뭐 리마트처럼 저기 업체 뭐 코로나 때도 버틴 업체야 하면서 베네핏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뭐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